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어, 이 떡지우개의 변형된 형태를 연필로 드로잉해보는, 데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이 1000명이 넘으시면은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과 직접 그림 그리는 과정을 그리면서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지우개는요, 일반 그 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페버 카스텔에서 하는 이제 떡지우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사용된 것은 이제 저는 톰보 비연필을 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떡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우개 가루가 안 생겼어요. 저는 이 떡지우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셔가지고 본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용된 지 조금 돼 가지고 이게 떡지우개 가루가 생기지 않는 대신에 흙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릴 때는 약간 밝게 그렸습니다. 예. 그 점을 이해하시고 왜 이렇게 어둡게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혹시라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에 올린 드로잉 기초, 드로잉 베이직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그거보다 약간 발전된 상태로, 약간 업그레이드 상태로 높은 수준이죠. 약간 변형된 형태, 기하면체가 많이 변형된 형태죠. 트위스트된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기물을, 정물을 그려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유명한 조소 작가죠. 돌아가셨는데 헨리 무어라는 분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정형, 정확하지 않은 인체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그런 조소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제 한국 분들은 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유인 씨도 계시고요. 어, 이제 그런 이렇게 약간 비정형 그런 어떤 멋있는 조소 작품처럼 본인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만드시는 그 작품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작은 떡지우개를 주무르는 형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신 후에 이것을 종이 위에다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요. 그리고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셔서 색감을 칠하는 겁니다. 칠할 때 이번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연필을 부드럽게 쓰시라는 거죠. 연필 부드럽게. 그러면서 실제감을 나기 위해서는 많은 어둠 단계, 색감의 단계를 놔야 되는데요. 연필을 쓰시면서 연필을 뭉개지는 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뭉개지게 두시면서 연필 선이 살아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계속 이렇게 그 위에 같은 힘으로 계속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뭉개집니다. 뭉개져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실 때는 또 문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손끝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요.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리는데 뭔가 좀 선이 살아나오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선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선이 보여지게 이런 터치를 쓰다 보면요. 예, 색감이 깨집니다. 전체적으로 어둠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어둠 안에 흡수가 돼서 어두운 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걸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힘을 줘서요. 선이 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은 힘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뭉개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드러운 어둠의 색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느껴지게 이 드로잉을 하셔야지, 데생을 하셔야지 여기에 선이 튀어버리면요. 예전에는 이제 석고 데생을 하면서
그게 그 정확하지 않은 인포메이션 때문에 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톤이 색감이 들어가서 어둠의 단계를 만들어서 그게 실제 공간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볼륨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은 힘으로 주면서 흑연을 많이 묻혀지는 거죠, 화면에.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흑연을 많이 묻혀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고요. 선이 이렇게 튀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게 어떤 걸 초래하냐면요. 그림 그리다가 정물 소멸을 하다 보면요. 정물을 연필 그릴 때 선이 튀어버리면 실제 그 그려지는 정물이 실제감이 안 나고 실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내 그림이 잘 늘지 않는 것 같다. 색감이 실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운 선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서 그리는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좋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떡지우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형태의 스케치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스케치 그릴 때 이제 어둠 흐름과 안쪽에 있는 어둠 흐름, 또 그림자의 형태를 이제 같이 스케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형태 안쪽에 있는 어둠 흐름을 안쪽에 있는 흐름을 이제 그 비슷한 그레이 톤으로 회색 톤으로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어둠 색깔을 줘서 떼줍니다. 물칠하고요. 그림자를 줄 때는요, 그림자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림자는 물체보다 어둡게 그냥 뚝 떨어지게 떼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블랙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저 떡지우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흑연을 흡수해서 그런 어두운데 실제로는 좀 밝기 때문에 저게 좀 밝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리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떼고요. 그 다음에는 어둠 안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부분과 뒤쪽으로 이제 반사광적으로 빠지는 부분에 단계를 주면서 묘사를 들어갔습니다. 묘사라는 것은 좁은 부분에 어두운 단계를 주고 또 그 좁은 부분의 어두운 단계가 전체 어둠이 흡수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어둠은 빛을 갖다가 한쪽 방향의 빛으로 만들어 놓고 관찰을 하는 버릇, 그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실제 이제 여러 방향에서 빛이 올 경우에는 그걸 머릿속으로 연상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이제 아, 향상되죠.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 그림이 자꾸 덩어리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빛 관계를 갖다가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빛 관계를 정확히 하시려면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한쪽 부분으로 실제로 그 빛을 만들어준 다음에 관찰하면서 그리는 그 훈련을 하시면요. 덩어리를 갖다가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길러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덩어리가 안 나는 부분은 실제 톤 자체가 부드럽게 뒤쪽으로 반사광 쪽으로 또 밝은 데서는 뒤쪽으로 풀어지는 톤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덩어리 안에서 눈에서 가까운 부분과 먼 쪽이 톤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뒤로 빠지는 게요. 그 차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리감이 안 나는 겁니다. 물체 안에서의 거리감이 기물 안에서의 거리감입니다. 동일한 물체 안에서의 그 거리감이 생기지 않으면요, 덩어리가 안 생깁니다. 물체 안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과일을 그리던, 뭐 사과를 그리던, 수박을 그리던, 파인애플을 그리던, 내가 그렸는데 이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덩어리감이 안 난다는 거는요, 눈에서 가까운 부분과 먼 쪽에 용도 대비, 채도 대비,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리감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또 실제 그런 부분을 관찰해 가면서 많이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은요, 덩어리 만들어내는 그 요령을 많이 습득하시게 돼서, 그런 능력이 많이 향상되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